새벽 4시 아무도 없는 거실에 켜진 작은 스탠드 불빛. 그 아래서 누군가 조용히 붓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려선 안 될 사람이 그림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비밀은 왜 세상에 드러나서는 안 되었을까요? 사람 사는 이야기 매일 전해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새벽 4시 30분. 인천 송도의 고급 아파트 32층에서 차가운 바람 소리가 창을 긁어댄다. 나는 매일 이 시간에 눈을 뜬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이다. 2003년 대학로 화재 사건 이후 2년째다. 모든 것이 멈춘 시간 속에서 나만 흐르고 있다. 오른손에 얇은 실크 장갑을 낀다. 화상 흉터를 가리기 위한 것이다. 손등과 손가락 사이사이 붉게 일그러진 피부가 장갑 너머로 비친다. 15년간 그림을 그려온 손이 더 이상 예전처럼 자유롭지 않다. 이 집에 가정부로 들어온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다. 강태준, 이 집 주인은 IT 벤처 기업 대표다. 2000년대 초반 벤처 붐을 타고 성공한 사람 중 하나다. 아내 최은미는 이화여대 서양화가를 나왔지만 결혼 후 꿈을 접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딸 지우에게 자신의 한을 쏟아붓고 있다. 나는 과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2000년 국립현대미술관 신진작가전에 초대받았던 화가 한서연. 그 이름은 이제 내가 묻어둔 과거일 뿐이다. 거실로 나가자 이젤과 화구들이 아침 햇살에 차갑게 놓여 있다. 2천만 원짜리 전문가용 세트다. 하지만 이 집에서는 고문 도구에 가깝다. 매일 오후 4시간, 저녁 3시간. 지우는 어머니의 강요에 못 이겨 캔버스 앞에 앉지만 그 눈에는 예술에 대한 사랑이 아닌 두려움만 가득하다. 어제도 개인 교습 선생인 민정아 작가의 날카로운 지적이 집안을 메웠다. 지우야, 이런 식으로는 홍익대 미대는 꿈도 꾸지 마. 선 하나하나에 혼을 담아야지. 54세의 민 작가는 자신도 한때 순수 미술을 꿈꿨지만 이루지 못한 채 입시 지도에만 매달리고 있다. 학생들에게는 엄격하기로 소문났지만 정작 예술의 본질보다는 입시 테크닉에만 치중한다. 나는 거실을 조용히 청소하며 이젤을 스친다. 캔버스의 거친 질감이 손끝에 닿는 순간 몸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하지만 나는 재빨리 손을 거둔다. 이 집의 가정부로서 지켜야 할 선이 있다. 지우의 방을 청소하다 보면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진 만화책들을 발견한다. 슬램덩크, 원피스. 이 나이 또래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것들이다. 나는 그것들을 다시 제자리에 숨겨둔다. 17세 소녀의 작은 저항이 안쓰럽기만 하다. 아침 식사 시간은 늘 전쟁터다. 지우 어머니는 딸의 연습 부족을 지적하고 지우는 말없이 눈물을 참는다. 아버지인 강 대표는 노트북 화면에만 시선을 고정한 채 모르는 척한다. 벤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가정사에 신경 쓸 여유가 없어 보인다. 엄마, 저는 그림이 정말 싫어요. 어제 지우가 용기 내어 한 말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반응은 예상대로였다. 넌 뭘 알아? 엄마가 이루지 못한 꿈을 내가 이어야 하는 거야. 이 집안에 예술가가 나와야 한다고. 나는 그저 조용히 설거지를 할 뿐이었다. 가정부의 신분으로 끼어들 수는 없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팠다. 그림은 강요로 피어나는 것이 아닌데
그림은 마음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자연스러운 감정의 표현인데 오늘도 지우의 연필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울 것이다. 기계적으로 명암을 칠해가는 소리, 중간중간 터져나오는 한숨. 나는 그 소리를 들으며 3년 전의 나를 떠올린다. 무리한 작업으로 손에 쥔 붓이 떨어지지 않았던 그때를, 결국 2003년 대학로 작업실 화재에서 오른손에 2도 화상을 입었던 그 순간을, 그리고 언론은 내가 방화범이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작품이 팔리지 않아 보험금을 노렸다는 터무니없는 소문. 나는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아무도 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 추적하지 않았다. 지금 나는 한서연이 아닌 그저 박씨 아줌마다. 이 집 사람들에게는 경기도에서 올라온 평범한 가정부일 뿐이다. 오른손의 실크 장갑도 단순히 피부병 때문이라고 둘러댔다. 하지만 가끔, 아주 가끔씩 지우가 그림을 그리다 말고 한숨을 쉬는 모습을 보면 참기 어렵다. 그 아이 안에 잠들어 있는 예술적 재능이 잘못된 교육 방식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오늘도 나는 실크 장갑을 끼고 조용히 하루를 시작한다. 아무도 모르는 나의 진짜 이야기를 가슴에 묻은 채로. 오후 3시, 이미 민정아 작가가 도착하는 시간이다. 나는 거실 청소를 핑계로 레슨 광경을 지켜본다. 54세의 민 작가는 서울 소재 미대 입시 전문가로 소문났다. 하지만 그녀의 교수법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 지우야, 명암이 왜 이렇게 평면적이야? 석고 대생 10번, 15번 다시. 민 작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울린다. 지우는 17세 고등학생답지 않게 어깨가 잔뜩 움츠러들어 있다. 아이의 손에 힘이 들어간 것은 당연하다. 두려움에 떨고 있으니까. 나는 걸레질을 하며 지우의 자세를 관찰한다. 등이 구부정하고 손목이 경직되어 있다. 이런 상태로는 절대 예술이 나올 수 없다. 그림은 몸의 자연스러운 흐름에서 나오는 것인데. 틀렸어. 다시 처음부터. 석고 대생이 또다시 중단된다. 지우의 어깨가 더욱 움츠러든다. 나는 무의식 중에 내 오른손을 만져본다. 실크 장갑 속에서 손등이 욱신거린다. 3년 전 나도 이런 식으로 무리했다. 하루 14시간씩 작업하면서 몸의 신호를 무시했다. 선생님, 저 못하겠어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린다. 17세 소녀의 솔직한 토로였다. 하지만 민정아 작가의 반응은 차갑다. 못하겠다고? 홍익대 가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야. 다른 애들은 벌써 석고상 20개도 끝냈어. 거짓말이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쉰다. 석고 대생은 단계별로 차근차근 익혀야 하는 것이다. 무작정 빠른 진도를 나가면 오히려 독이 된다. 더구나 지우는 아직 기초적인 명암 감각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다. 레슨이 끝나고 민 작가가 떠난 후 집안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인다. 지우는 자신의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아버렸다. 나는 이젤 주변을 정리하며 스케치북을 들여다본다. 석고 대생 10번, 15번. 빨간 펜으로 온통 체크 표시가 되어 있다. 저녁 식사 시간, 지우 어머니의 잔소리가 시작된다. 지우야, 민정아 선생님이 내가 연습을 제대로 안 한다고 하시던데. 42세인 지우 어머니 최은미는 자신이 포기한 서양화 전공의 꿈을 딸에게 강요하고 있다. 1980년대에 이화여대 서양화과를 다녔지만
집안 사정으로 중도 포기해야 했던 한이 고스란히 지우에게 향하고 있다. 엄마, 저는 정말 열심히 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 억울함이 묻어난다. 실제로 이 아이는 하루 7시간 이상 이젤 앞에 앉아 있다. 고등학교 2학년이 감당하기에는 과도한 연습량이다. 열심히 했다고? 그럼 왜 선생님이 그런 말씀을 하셔? 나는 식기를 정리하며 이 광경을 지켜본다. 가정부로서는 끼어들 수 없지만 마음 한구석이 찢어진다. 지우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이 보인다. 밤 10시 모든 가족이 잠든 후 나는 거실로 내려온다. 달빛이 빈 캔버스를 은은하게 비추고 있다. 인천 바다에서 불어오는 겨울바람이 창문을 스치며 지나간다. 나는 조심스럽게 이젤 앞에 앉는다. 실크 장갑을 낀 채로 연필을 쥐는 순간 3년간 억눌러온 감정이 밀려온다. 손등의 통증에도 불구하고 손가락이 저절로 움직인다. 밤 풍경 습작. 내가 가장 사랑했던 주제 중 하나다. 첫 몇 획을 긋는 순간 계단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린다. 지우다. 아이는 계단 중간에서 멈춰서 내 손놀림을 보고 있다. 나는 그리기를 멈추지 않는다. 대신 더욱 조심스럽게, 더욱 깊이 감정을 담아 그린다. 화상 흉터 때문에 예전만큼 정교하지는 않다. 하지만 선은 여전히 흘러나온다. 기교가 아닌 마음으로 그리는 그림. 지우가 지금까지 본 그 어떤 그림과도 다른 것이다. 한참이 지나도 지우는 움직이지 않는다. 나 역시 등을 돌린 채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는다. 서로의 존재를 알지만 직접적인 대면은 피하고 있다. 아줌마. 지우의 작은 목소리가 들린다. 17세 소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다. 지금 정말 아줌마가 그리신 거예요? 나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대답한다. 늦었으니 어서 자렴, 지우야. 아줌마, 저도 그렇게 그리고 싶어요. 그렇게 자유롭게. 그 말 속에 담긴 간절함이 내 가슴을 친다. 3년간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 한구석이 녹아내리는 것을 느낀다. 지우야. 나는 조심스럽게 입을 연다. 여전히 등을 돌린 채로. 그림은 마음이란다. 기술이 아니라 마음이요? 내 안에 있는 이야기를 보여주는 거야. 화가 났다면 그 화를, 슬프다면 그 슬픔을 그림에 담으면 되는 거야. 지우는 한동안 말이 없다. 그러다 조심스럽게 물어온다. 아줌마, 저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내 마음속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린다. 3년간 쌓아 올린 벽이 순식간에 허물어진다. 지우의 간절한 목소리 앞에서 나는 더 이상 가정부 박씨가 아니다. 다시 예술을 사랑하는 한 사람이 되어버렸다. 그래, 우리 비밀로 하자. 그렇게 우리의 깊은 밤 레슨이 시작되었다. 매일 밤 11시 30분이 되면 우리의 비밀 레슨이 시작된다. 지우는 슬리퍼를 신고 조용히 계단을 내려온다. 나는 이미 이젤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 실크 장갑을 낀 채 여전히 등을 보인 상태로. 첫 번째 밤 나는 지우에게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가르쳤다. 지우야, 숨을 깊이 들이마셔봐. 17세 소녀는 내 말을 따라 천천히 숨을 들이마신다. 그동안 얼마나 긴장한 채로 그림을 그렸는지 어깨와 목이 바위처럼 경직되어 있다. 이제 손목을 자연스럽게 늘어뜨려. 물이 흐르듯이. 나는 등을 돌린 채로 시범을 보인다.
화상 흉터로 완전히 자유롭지는 않지만 그래도 지우보다는 훨씬 자연스럽다. 아이는 조심스럽게 내 동작을 따라한다. 아줌마, 이상해요. 손이 이렇게 편할 수가 있나요? 지우의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다. 4년간 민정아 작가에게 배운 자세는 온통 긴장과 강박으로 가득했다. 손목에 힘을 주고 연필을 꽉 쥐고 등을 곧게 세우라는 지시들. 그런 것들이 지우를 옥죄고 있었다. 그림은 자연스러운 거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천천히 간단한 선 연습을 한다. 단순한 직선과 곡선이지만 각 선마다 호흡이 살아있다. 지우는 신기한 듯 내 손 움직임을 지켜본다. 이제 지우가 해봐. 지우가 종이에 연필을 댄다. 여전히 조금 긴장되어 있지만 전보다는 훨씬 자연스럽다. 선 하나하나가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아이는 처음 깨닫는 듯하다. 일주일이 지나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우의 난 연습 결과물이 달라졌다. 여전히 석고 대생을 그리고 있지만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다. 명암과 명암 사이에 생명이 살아있다. 민정아 작가가 이상함을 눈치채기 시작한 것은 둘째 주였다. 지우야, 너 요즘 어디서 따로 배우고 있니? 54세 작가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우는 당황한다. 아, 아니에요, 선생님. 그럼 이 표현은 어떻게 나온 거지? 분명히 누군가에게 배운 티가 나는데. 나는 거실 구석에서 걸레질을 하며 이 대화를 듣는다. 가슴이 조마조마하다. 혹시 들킬까봐. 그냥 혼자 연습하다가 지우의 목소리가 작아진다. 17세 아이에게는 거짓말이 쉽지 않다. 민 작가는 의심 어린 눈으로 주변을 둘러본다. 그러다 청소하는 나와 눈이 마주친다. 순간 내 심장이 멎는다. 하지만 작가는 별다른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 경기도에서 올라온 가정부 따위가 그림을 그릴 리 없다는 선입견 때문이다. 셋째 주가 되자 지우의 실력은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석고 대생 10번, 15번을 더 이상 기계적으로 그리지 않는다. 각 형태의 의미를 부여하고 명암마다 자연스러운 흐름을 넣는다. 이상하다. 정말 이상해. 민정아 작가는 중얼거리며 지우의 그림을 지켜본다. 분명히 기술적으로는 전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예술성이 완전히 달라졌다. 이전의 딱딱한 그림이 아니라 살아있는 작품이 되었다. 지우야, 정말 혼자서 이렇게 된 거야? 네, 선생님. 지우는 여전히 거짓말이 어색하다. 하지만 우리의 비밀을 지키려고 애쓴다. 나는 밤마다 지우에게 예술의 진정한 의미를 가르쳤다. 석고 대생이라고 해서 단순히 형태 훈련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도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10번 대생의 부드러운 곡선 속에는 인간의 온기가 있고 15번의 날카로운 형태 속에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줌마, 그림이 이렇게 재미있는 거였어요? 어느 날 밤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묻는다. 17세 소녀의 순수한 호기심이 느껴진다. 원래 예술은 재미있는 거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하는 거거든. 내 말에 지우는 깊이 고개를 끄덕인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묻는다. 아줌마는 언제부터 그림을 그리셨어요? 순간 말문이 막힌다.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 6살부터 시작해서 35년간 그림과 함께 살아왔다고 말할 수는 없다. 아주 어릴 때부터 오랫동안 그렸어.
그럼 아줌마도 옛날엔 화가셨나요? 지우의 순진한 질문이 내 가슴을 찌른다. 아이는 아직 모른다. 자신을 가르치는 사람이 2000년 국립현대미술관 신진작가전에 초대받았던 그 한서연이라는 것을 그냥 취미로 그렸을 뿐이야. 나는 얼버무리며 주제를 돌린다. 하지만 지우의 호기심 어린 눈빛은 계속 나를 따라온다. 한 달이 지나자 민정아 작가의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 갔다. 지우의 변화가 너무 급격했다. 예술성은 하루아침에 늘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분명히 누군가 제대로 된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다. 지우 어머니, 혹시 집에서 다른 분이 그림을 가르치시는 건 아닌가요? 작가는 지우 어머니에게 직접 묻는다. 아니에요. 지우가 혼자 연습하는 것 외엔 없는데요. 42세인 최은미도 딸의 변화를 느끼고 있었지만 좋은 변화니까 굳이 파헤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족스러워했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 상황이 오래 지속될 수는 없다는 것을. 언젠가는 진실이 드러날 것이고 그때 나는 또다시 도망쳐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11시 30분 나는 이젤 앞에서 지우를 기다린다. 실크 장갑을 끼고 등을 돌린 채로 이 아이가 진정한 예술의 기쁨을 느끼는 것을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내 손등은 여전히 아프다. 하지만 지우의 변화를 지켜보며 나 역시 조금씩 치유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2달째 접어들면서 지우의 변화는 더 이상 숨길 수 없을 정도가 되었다. 아이는 이제 섰고 대생을 완전히 소화해내고 있었다. 단순히 형태를 정확히 그리는 것을 넘어서 각 작품마다 고유한 감정을 표현하고 있었다. 민정아 작가의 의심은 날로 깊어졌다. 지난주부터는 레슨 시간을 일부러 앞당기거나 늦춰서 와보기도 했다. 혹시 다른 선생님이 와서 가르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을까 하는 속셈이었다. 지우야, 이번 주말에 학원에서 모의 입시가 있어. 참가해보자. 작가는 갑작스럽게 제안했다. 홍익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모여 실제 입시와 같은 조건에서 그리는 자리였다. 나는 걸레질을 하며 이 대화를 듣고 있었는데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모의 입시요? 지우의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다. 17세 아이에게는 아직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내가 요즘 얼마나 늘었는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다른 아이들과 비교해 보면 내 실력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거야. 민정아 작가의 진짜 의도는 따로 있었다. 지우의 급작스러운 실력 향상이 정말 혼자만의 노력인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던 것이다. 그날 밤 지우는 평소보다 더 불안해 보였다. 우리의 비밀 레슨 시간에도 손이 떨리고 있었다. 아줌마, 저 정말 모의 입시 봐도 될까요? 아직 실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나는 여전히 등을 돌린 채 대답했다. 지우야, 넌 충분히 잘하고 있어. 다만 한 가지 기억해. 다른 사람과 비교하려 하지 마. 내 안에 있는 그림에만 집중해. 그런데 만약 제가 잘못하면 선생님이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우의 걱정이 나에게도 전해졌다. 아이가 갑자기 너무 잘하면 민정아 작가의 의심만 더 커질 것이다. 하지만 일부러 못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느끼는 그대로 해. 내가 지금까지 가르쳐 준 것을 자연스럽게 표현하면 돼. 주말이 되었다. 민정아 작가는 지우를 데리고
강남 한 미술학원으로 향했다. 나는 집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오후 5시경 지우가 집에 돌아왔다. 아이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어려 있었다. 어땠어, 지우야? 어머니인 최은미가 기대에 찬 목소리로 물었다.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지우의 대답은 짧았다. 하지만 그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민정아 작가는 지우를 집까지 데려다 주며 최은미와 긴 대화를 나눴다. 나는 2층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지우 어머니, 오늘 모의 입시에서 지우가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았어요. 정말이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우의 그림이 어떻게 말하면 좋을까요? 너무 성숙해요. 고등학교 2학년이 표현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민정아 작가의 목소리에 의심이 깔려 있었다. 그게 문제인가요? 문제가 아니라 궁금한 거죠. 지우가 정말 혼자서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있었는지. 혹시 지우가 거짓말을 했다는 뜻인가요? 최은미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42세 어머니로서는 딸을 의심받는 것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확인해 보고 싶을 뿐이에요. 혹시 집에 그림을 그릴 줄 아는 다른 분이 계신가요? 순간 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민정아 작가의 의심이 구체화되고 있었다. 글쎄요. 저희 집에는 저랑 남편, 지우, 그리고 가정부 아줌마뿐인데요. 가정부 아줌마요? 네. 8개월 전부터 모시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올라오신 분이에요. 민 작가는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다. 혹시 그분과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까요? 내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다. 드디어 의심의 화살이 나를 향하고 있었다. 아줌마는 지금 장 보러 나가셨는데 필요하시면 내일 말씀드릴게요. 다행히 최은미가 자연스럽게 넘어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그날 밤 지우와의 레슨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어봤다. 지우야, 오늘 모의 입시에서 어떤 느낌이었어? 신기했어요, 아줌마. 예전에는 다른 애들 앞에서 그리면 떨리기만 했는데 오늘은 그냥 제 그림을 보여주고 싶다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묻어 있었다. 17세 소녀가 예술을 통해 진정한 자신감을 찾은 것이다. 그래, 그게 바로 진짜 예술이야. 하지만 내 마음은 복잡했다. 지우의 성장이 기쁘면서도 그것이 우리의 비밀을 위험에 빠뜨리고 있었다. 아줌마, 혹시 우리가 들킬까봐 걱정되세요? 지우의 예리한 질문에 나는 잠시 말을 잃었다. 조금, 내가 너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지우가 더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나 같은 사람이 가르치는 게 맞나 싶어서. 아니에요, 아줌마. 저는 아줌마가 제일 좋은 선생님이에요. 지우의 순수한 말이 내 가슴을 뭉클하게 했다. 하지만 동시에 미안함도 밀려왔다. 나는 이 아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었다. 내 정체에 대해, 내가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해, 그리고 언젠가는 사라져야 할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대해. 민정아 작가의 의심은 계속 커져갔다. 다음 주 레슨에서는 더욱 날카로운 질문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나는 점점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다. 언젠가는 선택해야 할 때가 올 것이다.
지우를 지키기 위해 다시 사라질 것인가? 아니면 진실을 밝히고 모든 것을 감수할 것인가? 실크 장갑 속에서 내 손등이 욱신거렸다. 마치 앞으로 다가올 고통을 예고하는 것처럼. 세 번째 달이 시작되자 민정아 작가의 의심은 집요한 추적으로 바뀌었다. 그녀는 레슨 시간 외에도 불시에 집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54세 베테랑 작가의 경험으로는 지우의 변화가 자연스럽지 않았다. 혹시 지우 어머니 집에서 미술 관련 책을 자주 보시나요? 어느 날 민 작가가 갑작스럽게 물었다. 나는 거실 한편에서 화분에 물을 주며 귀를 기울였다. 그냥 가끔요. 왜요? 지우의 예술적 해석이 단순히 기술 연습만으로는 나올 수 없는 수준이거든요. 분명히 누군가로부터 미술사적 영향을 받고 있어요. 최은미는 당황스러워했다. 자신은 그림을 포기한 지 오래되어 딸에게 예술적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글쎄요. 혹시 학교 미술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배운 걸까요? 고등학교 미술 시간에 이런 걸 배울 수는 없어요. 민정아 작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그녀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내게 시선을 고정했다. 혹시 가정부 아줌마 그림 그리실 줄 아세요? 순간 손에서 물뿌리개가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최대한 자연스럽게 대답했다. 아니요, 전혀요. 시골에서만 살아서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예요. 하지만 민 작가의 눈빛은 여전히 의심스러워 보였다. 그날 저녁 지우 아버지인 강태준 대표가 퇴근 후 가족회의를 소집했다. 벤처 사업으로 바쁜 업무 속에서도 최근 지우의 변화를 눈치채고 있었다. 여보, 지우 미술 선생님이 뭐라고 하던가? 이상하다고 해요. 지우가 너무 갑자기 늘었다고. 그게 문제야? 잘하는 게 좋은 거 아닌가? 49세인 강태준은 사업가답게 결과 중심으로 접근했다. 하지만 최은미의 걱정은 달랐다. 선생님이 누군가 따로 가르치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혹시 지우가 우리 몰래 개인 교습을 받는 건 아닐까요? 지우야, 너 정말 혼자서 연습한 거지? 아버지의 직접적인 질문에 지우는 당황했다. 17세 소녀에게는 거짓말이 쉽지 않았다. 네, 아빠. 정말 혼자 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 확신이 부족했다. 나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며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는데 가슴이 조마조마했다. 다음 주 레슨에서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다. 민 작가는 지우에게 즉석에서 처음 보는 주제를 주었다. 즉석 크로키 테스트였다. 지우야, 이 정물을 처음 봐서 그려봐. 복잡한 구도의 정물 세트였다. 지우가 아직 배우지 않은 난이도였다. 나는 2층에서 청소를 하는 척하며 숨죽이고 지켜봤다. 지우는 정물을 잠시 관찰한 후 그리기를 시작했다. 처음 보는 구도임에도 불구하고 각 사물의 관계를 이해하고 있었다. 공간의 깊이와 빛의 방향을 자연스럽게 표현했다. 이것은 내가 밤마다 가르쳐준 구도 이론의 결과였다. 단순히 손재주가 아니라 그림의 구조를 이해하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민정아 작가는 중얼거렸다. 17세 학생이 처음 보는 정물을 이 정도로 해석할 수는 없었다. 분명히 누군가 체계적으로 가르쳤다. 지우야, 정말 마지막으로 묻는다. 누군가 너를 가르치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선생님. 정말 혼자. 그때였다.
나는 2층에서 급히 내려오다가 계단에서 발을 헛디뎠다. 몸의 균형을 잡으려다 들고 있던 청소 도구들이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리고 그 충격으로 오른손의 실크 장갑이 벗겨져 나갔다. 손등과 손가락 사이에 화상 흉터가 선명하게 드러났다. 붉게 일그러진 피부, 그리고 손가락 끝에는 수십 년간 그림을 그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특유의 굳은 살이 보였다. 민정아 작가의 눈이 내 손에 고정되었다. 54세 베테랑 미술 작가의 눈을 속일 수는 없었다. 그것은 분명히 오랜 시간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의 손이었다. 잠깐만요. 민정아 작가가 천천히 일어났다. 그리고 내게 다가왔다. 혹시 정말 그림 그리실 줄 모르세요? 나는 급히 장갑을 다시 끼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작가는 내 손등의 화상 흉터와 손가락 굳은 살을 모두 봤다. 그게 예전의 사고로는 이런 굳은 살이 생기지 않아요. 민정아 작가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다. 그녀는 수많은 화가들을 봐왔다. 이런 손은 최소 수십 년간 전문적으로 그림을 그린 사람만이 가질 수 있었다. 아줌마,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박미선입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 이름을 댔다. 하지만 민정아 작가는 뭔가를 떠올리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미술을 전공하신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정말 아니에요. 하지만 작가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다. 지우의 급작스러운 실력 향상, 그리고 이 집에 숨어 있는 그림 경력자, 모든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다. 지우야, 너 혹시 이 아줌마한테 그림 배우고 있는 거지? 지우는 당황한 표정으로 나와 민정아 작가를 번갈아 봤다. 17세 소녀에게는 더 이상 거짓말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저는 이제 다 들켰다, 지우야. 민 작가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나를 향해 돌아섰다. 도대체 누구시죠? 왜 신분을 숨기고 이 집에서 일하시는 거예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3년간 지켜온 비밀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지우는 두려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봤다. 나는 천천히 실크 장갑을 완전히 벗었다. 화상 흉터로 부어오른 손등과 특수 보호대, 그리고 화가의 증거인 굳은 살들이 모두 드러났다. 지우 어머니, 지우 어머니. 민정아 작가가 큰 소리로 최은미를 불렀다. 상황이 심각해지고 있었다. 드디어 내가 가장 두려워했던 순간이 찾아왔다.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었다. 하지만 그때 지우가 갑자기 앞으로 나섰다. 선생님, 제발이요. 아줌마를 탓하지 마세요. 17세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단호함이 있었다. 아줌마는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를 진짜 예술과 만나게 해주신 거라고요. 지우야, 넌 모르는 거야. 이 아줌마가 누군지도 모르면서.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아줌마가 누구신지는 모르지만 아줌마가 진짜 예술을 사랑하는 분이라는 건 알아요. 그리고 저를 정말 아껴주신다는 것도. 지우의 말에 민정아 작가는 잠시 말이 막혔다. 나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죄송합니다. 모든 게 제 잘못입니다. 지우에게는 죄가 없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백했다. 저는 한서연입니다. 예전에 화가였어요. 한서연. 민정아 작가의 눈이 커졌다. 2000년 국립현대미술관 신진작가전에 나왔던 그 한서연? 네.
그런데 손을 다쳐서 더 이상. 최은미도 계단에서 내려와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모든 것이 드러난 순간이었다. 하지만 예상과 달리 분위기는 점점 차분해졌다. 민정아 작가는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다. 그럼 지우가 이렇게 갑자기 실력이 는 이유가? 네. 밤마다 몰래 가르쳐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정말 재능이 있는 아이예요. 저는 그저 아이가 예술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뿐입니다. 지우 어머니인 최은미가 복잡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몰랐던 거네요. 한서연 선생님이 우리 집에 계셨다는 걸. 죄송합니다. 속여서.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해요. 최은미의 예상 밖의 반응이었다. 지우가 이렇게 그림을 좋아하게 된 건 선생님 덕분이니까. 그동안 제가 너무 강요만 했나 봐요. 민정아 작가도 마음을 정리하는 듯 했다. 한서연 선생님, 손은 어떠세요? 지금도 많이 아프신가요?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지우를 가르쳐 주신 거군요. 감사합니다. 그날 밤 모든 것이 밝혀진 후 우리는 거실에 둘러앉았다. 더 이상 숨길 것도 없었다. 지우가 나에게 물었다. 한서연 선생님, 앞으로도 저를 가르쳐 주실 수 있나요? 공개적으로. 나는 지우의 맑은 눈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물론이지. 이제 더 이상 숨을 필요가 없으니까. 몇 개월 후 지우는 홍익대 미대 예비반 시험에 합격했다. 그리고 나는 다시 그림 교습을 시작했다. 손은 여전히 아프지만 예술을 사랑하는 마음은 다시 살아났다. 때로는 상처 입은 마음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3년간의 침묵을 깨고 다시 이젤 앞에 앉을 수 있게 해준 지우에게 감사하다. 그리고 나를 받아준 이 가족에게도. 예술은 역시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 것이었다. 이제 진짜 작품은 지금부터입니다.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